됐죠? 들어갈게요. 지원이가 아직 안 왔죠? 마침 딱 왔네요. 네, 준비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25년 10월 모의고사 31번 지문으로 들어갑니다. 날씨 추워지는데 오늘은 수고 많으셨고 아까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31번 지문만 오늘 조심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31번부터 총 3개 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지문의 주제문은 객관적인 성격의 통계는 국가의 목적에 만들어진 인위적인 결과이다니다. 저는 이 글을 읽기 전에 여러분이 주제문 먼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객관적이라는 것은 만들어질 수 없는 결과거든요. 예를 들어서 태양이라든지 달, 별과 같은 자연현상은 객관적인 겁니다. 그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이 통계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는데 이것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 이유가 여러분 빈칸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국가의 권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냈다고요. 여러분 마지막 문장의 quantification is a way 여기 부분을 조금 내용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기가 많이 헷갈렸어 갖고 뭐 예시를 몇 개 적어 놓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색깔도 조금 다채로워요. 여기 부분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됐었나 봅니다. 31번 지문 사회과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문장 들어가겠습니다. 통계학이라는 것은 언제 20세기의 통계학은 became 되었습니다. 무엇이 되었냐? 체계적인 수집이 되었습니다. 통계라는 것은 수집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뭔가 모은다라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무엇을 수집하는 건가요, 이제? 아무래도 통계라는 것은 양적 정보를 수집하는 거겠죠? 수량화할 수 있는 정보를 모아놓는 것이 통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양적 정보는 무엇이냐면 소재가 살짝 나왔습니다. 필요한 양적 정보였는데 국가에 의해서 필요한 양적 정보의 수집 체계가 되어 왔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소재가 살짝 나왔습니다. 통계라는 건 왜 생겼나요? 국가가 필요로 해서 통계학이라는 것이 생겼대요. 이러한 과정은 occurred, 순수한 자동사라서 역시 수동태에 비동사 계열 들어오면 안 되겠네요. 이런 통계 과정이라는 것은 나타났습니다. 생겨났습니다. 어디에서? 모든 산업화된 국가들에서 생겨났습니다. as 무엇으로서?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산업화된 국가에서 생겨났다. 그런데 어떤 거의 핵심? 그것들, 즉 산업화된 국가들을 의미를 합니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예요. 산업화된 국가들이 되어 나가는데 핵심적인 부분, 뭐가 되어 나가니? 모던, 여기서 현대가 아니라 근대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산업혁명 이후 근대 사회가 있었고 그 다음이 현대 사회가 된 거니까 여기선 근대의라는 뜻인 것 같아요. 다시 근대 국가가 되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재 나와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통계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통계학이라는 것은 양적 정보를 수집해 놓은 거고 이러한 현상은 결국에 국가가 필요로 한 것이었나 봐요. 아무래도 산업화된 국가에서 근대화된 국가로 성장하게 될 때 인구의 총수도 알아야 되고 국가의 GDP도 알아야 되고 또 실업률이나 빈곤율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산업화된 국가가 점점 근대 사회로 향하게 되면서 통계학이라는 것은 국가가 반드시 필요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통계학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 같대요. 이제 말장난 한번 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D라는 사람은 이렇게 씁니다. It is difficult. 좀 어렵더라. 가주어, 진주어. 생각하는 것은 좀 어려워. 어떻게? 동시에 생각하는 것은 좀 어렵네. 무엇을 하면서 think that. 이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인데요. 여기서의 대시 and 기점으로 나란히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동시에 이러하다는 것과 이러하다는 것을 생각하기가 좀 어렵다. 동시에 이러하다는 것과 이러하다는 것을 생각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첫 번째, 뭐를? The object.
물체들인데 어떤 물체들이에요? 수동구조입니다. being measured. 수동구조 being measured. 측정되는 물체들이 아무래도 통계학과 관련된 거 같죠? 측정이니까. 측정되는 무엇인가가 정말로 존재하는가? 이것과 됐죠? 여기서 두 같은 경우는 일반 동사를 강조해 주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가 없으면 존재하다라고 해석이 되겠지만 일반 동사 강조가 들어가면서 정말로 존재하는가 really도 들어갔네요. 진짜 정말로 존재하는가 하고 필자는 강조를 조금 해줬어요. 측정되는 대상들이 진짜 정말로 존재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이것은 오로지 그냥 관념일 뿐이다. 그냥 관습일 뿐이다. 혹은 이것은 그냥 전통일 뿐이다 라는 걸 동시에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 저도 잘 몰랐거든요. 이 두 개가 반대 구조예요. 이 두 개가 반대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조가 되는 것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가 생각하는 게 조금 어렵답니다.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내용 정리 말고요. 첫 번째, 측정되는 물체들, 측정되는 무엇인가가 진짜로 존재하는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객관적 현상을 의미하겠지? 이런 객관적인 현상과 속뜻을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리고 컨벤션, 관습이나 전통이란 건 무엇인가요? 인간 사회가 혹은 인간 문명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관습이란 전통은 인위적 현상인 것 같아요. 아직도 잘 모르겠으면 객관적 현상을 자연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연이라는 것은 늘 존재해온 객관적 현상입니다. 자연을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태양이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데 그런 객관적인 태양이 떠오르는 현상을 인위적으로 서쪽에서 뜨게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되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있을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도 이제 함의추로 문제가 괜찮거든요. 내용 조금 정리 이따가 하고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다 라는 건 결국에 객관적 현상인 즉 측정되는 무엇인가가 정말 존재하는 것 측정되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과 인위적 현상 사실 통계라는 것 통계는 무엇이다? 측정되는 것이니까 사실 통계는 인위적인 관습이야. 사실은 이런 거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위의 문장은 아 이게 맞아? 라고 물어봤던 거고요. 이 글에서는 그게 맞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측정되는 물체들이 정말 존재하는 것과 이것이 하나의 관습이라는 것을 동시에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이 두 가지는 다 존재하는 겁니다. 미리 이 글을 정리해 볼까요? 미리 이 글을 실제로 이건 존재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국가가 필요로 한 것이었거든요. 측정되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 이런 객관적인 통계가 사실 관습 아니냐 그치? 한 번 더 돌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객관적인 통계가 인위적인 전통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건 사실입니다. 왜? 두 번째 문장에 나온 것처럼 국가가 필요한 것이었었거든요. 됐나요? 이 문장은 여러분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 저도 되게 어려웠다니까요. 저는 이 글을 마지막까지 읽고 나서야 이해가 됐으니까 여기까지 보고 여러분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다음 문장들에서 도와줄 겁니다. 자, 미리 제가 던져는 놨어요.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던져는 놨는데 내용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측정되는 것. 이것은 결국에 통계 자료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측정되는 것인 통계가 인위적인 현상인가? 이게 관습, 전통, 제가 이렇게 아까 컨벤션을 의역을 했었잖아요. 측정되는 것인 통계인 이 객관적인 것이 사실 인위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대요. 측정된다라는 것은 객관적인 거예요. 무엇인가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원문에 나온 것처럼 진짜 정말로 존재하는 거니까 이건 통계학은 결국에 객관적인 건데 이것이 인위적으로 만든 관습이라고 할 수 있는가? 네, 객관적이면서 마지막 문장에서 나올 거예요. 객관적이면서 인위적인 이유는 국가가 그런 통계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적인 통계이자 인위적인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주제문 보시게 되면 통계라는 것은 객관적인 성격을 띠지만 국가의 목적에 맞게 인위적이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해요. 조금만 더 자세하게. 페노메나, 현상들은 우리 이거 복수인 거 알죠? 페노메넌이 단수예요. 그래서 조심. 요렇게 끌고 오다가 보면은 여기가 실질적인 동사입니다. S가 되면 안 되겠지. 페노메나 자체가 라틴어 복수형입니다. 현상들은 하면서 이제 쉬워. 어떤 현상들이지? 가격들 있지. 뭐와 같은? being charged. 부과되는 가격들. 부과되는 가격들이라든지 그리고 제품들 있잖아. 어떤 제품? 팔리는 제품들과 같은 그런 현상들. 어때? 통계라는 게 조금 보이나요? 가격이 부과가 되고 팔리게 되는 물건들과 같은 현상들. 통계죠, 결국에. 가격들과 팔리게 되는 물건들과 같은 현상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됐나요? 객관적인 것. 이건 진짜로 정말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categories. 어떤 저기 뭡니까? 분류 체계라든지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아, 이게 분류네. 그럼 이게 뭐 규범이라고 할까요? 규범? 아니면은 뭐라고 얘기할까? 이게 분류니까는 요거의 뜻을 갑자기 까먹었네. 범주라고 할까요? 범주들과 분류는 분류 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카테고리들과 범주들과 분류를 한 구조들은 무엇을 뒷받침해 주는 거지? 무엇을 도와주기 위한 거였냐면 수집, aggregation, 이게 집합 아니면 총합 이런 뜻이에요. 수집, 합계, 그리고 organization, 조직. 무엇을? 국가의 통계, 국가라는 공식적인 통계들의 조직이라든지 집합이라든지 합계라든지 수집과 같은 것을 도와주는 범주들과 분류의 형태들은 동사 are devised, 빨간 펜, 만들어진 겁니다. 고안되었습니다. 그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일단 첫 번째 문장 다시요. 부가가 되는 가격들이나 팔리는 제품들과 같은 현상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니까 객관적 현상들이야. 그치? 근데 이런 것들을 규범화하고 이런 것들을 분류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이런 것들을 집합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조직해 나가는 이런 분류의 구조들과 범주와 같은 것들은 만들어진 거야. 그럼 이게 다시 컨벤션의 느낌이라고. 이런 것들은 만들어졌어. 왜? To serve. 도움을 주기 위해서. 무엇에? 목적에 도움을 주려고. 무슨 목적? 국가의 목적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결국에 만들어졌나요? For macroeconomic. 거시 경제적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정책들과 같은, 됐나? 경제를 조금 거대하게 보는 거시 경제나 사회 정책과 같은 국가의 목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런 것들은 만들어진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다시 측정되는 것이었던 통계는 여기 나왔었던 것처럼 가격이라든지
제품과 같은 것들이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 있잖아, 아름아. 아, 이번에 가격이 많이 올랐네요. 물가가 많이 상승했어요. 혹은 팔리게 되는 제품들, 어떤 제품들이 많이 수요가 있더라고요. 통계 낼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왜 만들어진 거예요? 아까 제가 쓰긴 했었지만 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결국 경제라든지 사회적 정책에 맞게 정책의 목표에 따라 국가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이 글의 흐름이 살살 잡힙니까? 아직 안 잡혀도 괜찮아. 아직 안 잡혀도 되고 계속 똑같은 말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객관적인 통계라는 것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실제로 동시에 존재합니까?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것을 전통으로 만들어서 국가에 기여하기 위해 이런 통계를 지금 활용한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이 다음 문장 같은 경우가 여기 without 덩어리가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예시 좀 풍성하게 들고 들어가 볼게요. 테오도르 포터라는 사람은 묘사했습니다. The use of 어쩌고 저쩌고 statistic이죠. 통계의 사용을 묘사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무엇을? 여기가 빈칸이었나요? 국가의 권력을 만들기 위해서 통계의 사용이라는 것을 묘사를 했대요. 국가의 권위를 만들려고 한대요. 국가에 기여하는 거죠. 그래서 수량화라는 것은 됐니? 이 수량화라는 건 아마 통계를 의미하지 않을까? 수치, 수량화와 같은 거는 재현아 결국 통계일 거야. 통계는 어떤 방식입니까? of making decisions. 결정을 만드는 방식이래. 말을 집어넣어도 좋거든, 여기에다가. 어떻게 집어넣냐면 도영아 권위 있게 라는 식으로 넣어볼게요. 통계라는 것은 권위 있는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는 거야. 실제로 뭐 하지 않고 말장난 시작. 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결정을 내리려는 방식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통계는 어떤 방식이라고 쓴 거야? 결정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실제로 결정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됐죠?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더라. 좀 이따가 정리할게요. 결국에 이 통계라는 것은 무엇을 특징 짓는 거냐면 통계 그 자체를 수치와 수량하지만 의역으로 통계 그 자체를 사회적인 기술로서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서 이 테크놀로지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실래요? 기술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쵸? 기술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야. 다시 한번 즉 통계라는 것을 무엇으로 본 거야? 사회적인 기술. 한 번 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의도를 가진 어떠한 의도? 만들려는 의도. 무엇을? 신뢰심을. 어디에서? 권위에서. 한 번 더 국가라고 들어와 보세요. 이제 국가 권위를 의미하는 거죠. 국가에서 신뢰를 만들기 위해 의도되어 있는 인위적인 사회적 기술로 통계를 묘사한 거야. 됐지? 여기 부분만 먼저 정리를 할게요. 여기 부분만. 통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통계는 객관적 특성이지만 통계는 무엇이다? 통계는 사회적 기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자, 이게 반대 개념이라고. 그래서 위에 나왔던 것처럼 이 반대의 개념이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 기술을 만들었대. 사회적 기술로서 만든 그 이유가 뭐냐면 국가의 권위에서 신뢰를 구축하려는 목표로서 객관적인 통계를
인위적인 사회적 기술로 만들어냈대. 됐어? 예시로 들어오면은 이 말이 이해가 되거든요. 예시로 들어올게요. 이제 천천히. 잘 봐. 내가 국가의 권위에서 신뢰를 어떻게 구축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통계를 어떻게 인위적으로 만드는지 들어보세요. 이 예시가 여기와 관련된 예시예요. 알았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정치인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정책을 제가 입안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러겠죠. 청년들부터 챙기셔야죠. 노인 일자리 말고 청년 일자리를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이 통계를 보니까 노인 빈곤율이 증가하고 오히려 청년 실업률은 점점 떨어지던데? 그럼 봐봐봐. 통계를 사용해서, 됐죠? 통계를 사용해서 국가의 권위를 위해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냈어요. 쌤 인위적으로 결정하신 거 아닌가요? 나 결정하려고 안 했어. 왜냐면 통계를 보니까 노인 빈곤율이 높더라. 내가 결정한 건 아니고 통계를 보니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 라는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결정을 내린 게 뭐야? 지금 통계와 관련된 내용이야. 그러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지? 바로 국가의 권위를 내세우고 국가의 신뢰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제가 내려버린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어떤 예시도 제가 써놨냐면 이번에 여러분 받았나요? 민생지원금? 그거 받아요? 여러분이? 학생도 받는군요. 그 예시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너무 정치 얘기다 보니까 다른 걸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갑자기 학교에서요 다 강당으로 모이래요. 그래서 왜 강당으로 갔을까? 해봤더니 청소년 우울증 해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강사님이 외부에서 초청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 그래요? 선생님 저희 시험 기간인데 강당 가기 싫은데 1, 2, 3학년 다 모여 있는 것도 되게 싫고 짜증나요. 교장 선생님이나 담임쌤한테 그렇게 불평을 한다면 선생님들은 뭐라 그러실까요? 선생님들은 우리가 이번에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다들 우울해하는 것 같더라. 나도 이런 거 안 하고 싶었어.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말이야. 됐니? 통계를 보니까 우리 학교 청소년 우울증 해결 프로젝트 왠지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일부러 시간 마련했으니까 입 다물고 들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이 과정은 뭐예요? 학교의 권위, 학교의 신뢰, 학생들이 이만큼 신경 쓴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노인 일자리 창출, 실제로 통계를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정책을 제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노인을 버리는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믿으셔도 됩니다. 이런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통계를 활용하여 인위적인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 31번 지문이었어요. 다시 한번 위드아웃 덩어리 한번 봐보세요.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결정을 내렸더라. 내가 결정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야. 뭐가 들어와야 돼? 통계를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인위적인 결정, 일부러 making decisions 할 때 어떤 의미인지 말을 한번 넣어보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결국에 사회과학과 관련된 내용이고 우리 국가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통계였었습니다. 25년 10월에서 제가 꼽았던 가장 난해했던 지문이 31번이었었거든요. 선생님 저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면 25년 10월은 다 끝나신 겁니다.
32번 갈게요. 32번. 인체 연구는 각 부분의 전문화로 전체적인 지식을 얻기 어렵다. 인체 연구는 각 부분의 전문화로 전체적인 지식을 얻기에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러하고요. 사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사과에 대해서 온전히 연구하려면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사과 한 종류만 하더라도요. 그럼 우리 인체 연구는 어떤가요? 우리 인체 연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형석이라든지 나영이나 저나 지원이 같은 경우 사람이라는 유전자는 비슷하지만 각각의 성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하나 다 연구하냐고요. 인체 연구는 각 부분의 전문화로 전체적인 지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just as로 시작하게 되는 부사절 접속사가 등장하는 문장이 되겠네요. just as 많이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적어볼게요. 마치 뭐뭐처럼 이란 뜻이었죠. 올해부터 빈도가 되게 높아졌어요. 저 just as 올해 되게 많이 보고 있었거든요. 혹시 몰랐다면 뭐 알고 있겠지만 몰랐다면 기억하십시오. 마치 뭐처럼 전문가처럼 어디에 있는 어디에서의 전문가 맛과 색깔인데 무엇에 와인의 맛, 와인의 색을 보는 전문가가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무엇을? 많은 것을 얻는데 뭐함으로써? By being aware of, 인식함으로써 무엇을? 화학을 인식해. 설명할게. 어떤 화학? 주격관계대명사 들어오고 They underlies those qualities. underlie 하면은 기저를 이루다 라는 뜻이긴 하지만 밑바탕을 이루다라든지 기본이 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한 특성들을 이루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 한 번 더 해볼게 승우야. 그러한 특성들을 이루는 화학. 그러한 특성들은 맛과 색깔이겠죠? 맛과 색과 같은 특성들의 근간을 이루는 화학을 인식함으로써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됐니? 와인 전문가 같은 경우는 와인을 유리잔에 따라보고 빛에 비춰봐요. 그리고 냄새를 이렇게 맡아보고 요게 산도가 좀 강하니까는 숙성이 좀 오래됐군요 라고 한다든지 홀짝 마셔보고 이거 오크통에서 숙성됐군요 이렇게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화학작용으로 결국에 그 와인의 맛은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소재였던 거예요. 그런 특성의 기본을 이루는 화학을 잘 알고 있음으로써 얼마나 숙성됐는지 온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이걸 통해서 와인 전문가가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래서 ECD의 단수명사 각각의 관점은 무엇과 관련된 관점? 우리 신체와 관련된 관점 역시 잠재적으로 보면 개선시킬 수 있지 않을까? 무엇을? 다른 것들, 즉 the other perspectives 개념이에요. 다른 관점들도 개선시킬 수 있지 않을까? 어떤 특정한 관점 하나만 알아도 들었니? 특정한 관점 하나만 알아도 다른 모든 관점들을 전부 다 알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손톱에 대해서만 알아도 예를 드는 거에 안 써도 돼요. 손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우리의 뇌의 기능도 알고 신장의 기능도 알고 눈의 기능도 알고 헬리코박터균의 기능도 알고 이렇게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해요. 가능해요? 이과나요? 불가능해요. 아니 손톱 전문인데요. 이걸 어떻게 다 알아요? 이 내용은 글의 반대예요. 이제 조심하시라고요. And yet 빨간 펜. 그러나 됐지? 이거 반대야. 이 내용은. 그러나 모든 과학적 도구는 every 단수 모든 과학적 도구가 뭐가 있을까? From microscopes 현미경에서 수학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every 단수 또 나왔네. 모든 측면은 무엇에? 우리 신체의 모든 측면은 신체의 모든 측면은 뭐가 있고 다시 한번 똑같은 구조. 뇌에서
어디 이르기까지 규형?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학적 도구와 모든 신체의 측면은 주제문이에요. 요구합니다. 무엇을? Such depths of expertise that 우리 이 구조 처음 나온 거는 아닌데요. 나올 때마다 좀 헷갈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단 이글 주제문이고 여기서 나으나 여기서 우리가 such that을 잘 못 떠올리는 이유가 뭐냐면 so that을 많이 봤거든요. 너무 이러이러하다. so that은 그 사이 형용사 부사 강조지만 such that은 명사 강조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더라 똑같은 구조입니다. 대신에 명사 덩어리가 나와 있으니 so로 바뀌면 안 됩니다. 다시 현미경에서 수학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뇌에서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학적 도구와 모든 신체의 측면은 요구합니다. 무엇을? 너무나도 깊이 있는 expertise, 전문적 지식을 요구해요. 전문적 지식에 깊이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겠죠? 제가 방금은 깊이 있는 전문적 지식 이렇게 해석했는데 너무나도 깊이 있는 전문적 지식 그게 가장 말이 이쁘지만 전문적 지식의 깊이를 요구해서 이러한 이 일은 뭐 하는 경향이 있나요? 끝! 이러한 것은 일어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끝! 진짜 끝! 디스가 의미하는 거는 뭔가요? 요거예요, 요거. 이만큼이 디스가 의미하는 거예요. 신체에 대한 관점이 하나만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과 관련된 관점들을 다 개선시킬 수 있겠다라는 개념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됐지? 소재 다 나왔고 이거 다 끝났어요. 나머지 다 예시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신체의 한 가지 관점을 알고 있으면 모든 다른 관점도 알 수 있다. 이거는 거짓부렁이었어요. 와인 전문가는 그게 가능하던데요? 가능하겠죠, 와인 전문가는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마다 미생물도 다 다르고 사람마다 혈액의 그 용량도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관점만 알면, 손톱에 대한 것만 알면 모든 거 다 알 수 있으며 그건 아니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글은 반대로 나갑니다. 이거 아니더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깊이 있는 전문적 지식을 요구해서 한 가지만 알아도 나머지는 모를 수 있어요. 아니 막말로 이 글이 신체의 한 가지 관점만 알면 모든 다른 관점을 알아요? 그렇다면 전문의과가 왜 있어야 됩니까? 아니 그냥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장기 수술도 하고 부러진 뼈도 붙여주시고 그리고 녹내장도 치료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전문의가 그렇게 나뉘어져 있죠? 한 기관만 알아도 나머지는 몰라요. 왜? 깊이 있는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연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의 신체를 어떻게 연구합니까? 인사일로스 처음 보네. 개별적으로 라고만 보면 돼요. 우리는 인간의 신체를 개별적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당연한 거죠. 인간의 신체 전체를 다 어떻게 연구해요? 그렇죠?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우린 인간의 신체를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each community. 거기 하면 공동체라고 해석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말이 더 어려워집니다. 여기서 커뮤니티가 받아주는 게 뭘 의미하냐면 휴먼 바디를 의미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각각의 신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됐지? 그리고 콤마 찍혀 있는 거 보이죠? 접속사 기능 못하죠? 이거 동사 아니에요. 이거 과거 분사잖아요. 섹션드 이렇게 들어오셔야 됩니다. 동사로 바뀌는 순간 박살납니다. 각각의 신체 분야는 들었니? 각각의 신체 분야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 분리되어 있어. 구별된다고.
보통 우리가 섹션을 나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각각의 신체 부분은 다른 신체 부분들과 구별이 돼. 무엇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각각의 전문화된 어휘에 의해서 각각의 신체 분야는 다른 신체 분야들과 완전히 구별된다라는 면에서 보면 우리는 인간의 신체를 전체적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의과 가면은 다 하던데요. 의예과 가면 다 해요. 1학년 때는 어느 정도 하겠죠. 근데 2학년 때부터 분야가 나뉘어지던데요.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뇌수술도 하면 되겠죠?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눈 수술 맡기면 되지 않겠나요? 여쭤볼까요? 나은이한테 여쭤볼게요. 나은이가 눈이 아파요. 정형외과 가실래요? 안과 가실래요? 왜요 정형외과 가시죠? 그게 안 된다고요. 그게 안 돼요. 나은이한테 뭐라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전체적인 지식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연구 공동체들 같은 경우는 있을 수는 있겠지. 이 연구 공동체들은 may be delegated to 뭐뭐에 몰입할 수도 있긴 해요. 아니면 전념하는도 좋지. 원래 원뜻이 그거니까. 연구 공동체들은 몰입할 수도 있지. 무엇에? 한 가지 유형에만 몰입한대. 됐지? 전체적인 거에 다 몰입 못해요. 한 가지 분야에만 몰입하겠지. 무엇에? 과학적 도구나 특정한 성분. 무엇에? 신체의 특정한 요소라든지 과학적 도구의 한 가지 부분에만 몰입할 수 있을 거야. 이를테면 모와 같은 신체의 특정한 부분, 모와 같은 such as one type of cell. 한 가지 유형의 세포와 같이 신체의 특정한 한 가지 요소나 과학적 도구의 한 가지 유형에만 몰입해. 모든 거에 몰입할 수 없지. How different types of cell, 어떻게 다양한 세포의 유형들이 됐어요. 어떻게 다양한 세포의 유형들이 서로 의사소통하는지는 문장이 주어, 수일치 단수. 한 가지 세포의 유형들이 아니라 저마다 다양한 세포의 유형들이 서로 의사소통하는 방식 같은 경우는 결국에 무엇이 됩니까? 자신들만의 전문적인 주제가 됩니다. 그래. 미생물 자체도 한 가지만 연구할 수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를 동시에 전공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세포들이 어떻게 서로 의사소통하는지는 전문적 주제가 되겠죠. 심지어 단순한 생명의 형태도 뭐 단세포라든지 아니면 세균 같은 거 어디 지구상의 단순한 생명체 같은 경우도 forms 주어 이렇게 들어올게요. 지구상에서 정말 단순한 생명체들도 are now 지금은 rarely네 부정어네 거의 연구되지 않아요. rarely, hardly, barely, seldom, scarcely 안 해도 될 정도로 많이 들어봤죠? 부정어 동사랑 같이 갔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가장 단순한 생명체들도 거의 연구되지 않아요. 무엇으로? 빨간 펜. 전체로서 연구되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지? 단순한 생명체들도 전체로서 연구가 안 된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인체 역시 전체로서 연구할 수가 없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신체, 인간의 신체는 분명히 자명할 정도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분명히 비강부 훨씬 더 복잡하잖아요. 됐죠? 아까 말씀드렸죠? 사과만 연구한다고 하더라도 20년 이상이 걸려요. 사과 한 종류만 연구한다고 하더라도요. 지구상에 있는 간단한 생명체들도 전체로서 연구가 불가능해요. 거의 안 돼요. 그럼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인간의 신체, 그러니까는 다 연구할 수 있겠습니까? As long ago, 굉장히 오래전에 뭐만큼?
1890년만큼 오래전에. 그래서 아마 해석본 보면 이미 뭐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1890년에 이미 1890년에 타임스라는 신문은 커멘티드 했습니다. 언급했습니다. 논평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목적어 대시고 여기 다음 문장이 빈칸이었는데 이번에 여기는 함의추론도 괜찮아요. 타임즈지는 무엇이라고 주장했습니까? 사실 지식이라는 것은 아마 이건 인간의 신체에 대한 지식일 거예요. 인간의 신체에 대한 지식은 이미 어떻게 되었지? 너무나도 광활해서, 자, 직역했습니다. vast, 광활한, 거대한, 깊은, 넓은, 어떤 의미인 줄 알겠습니까? 인간의 신체에 대한 지식은 이미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고 투부정사.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지 못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manageable 하면은 관리할 수 있는, 다룰 수 있는인데요. 내용 조심. 투투부정사라고 재현아. 너무나도 이러이러해서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더라.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이만큼을 보면 다룰 수 없더라.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다루기에 너무나 크더라. 그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교육과정에서는 부정어로 보통 많이 보죠. 1890년만큼이나 오래전부터 이미 타임스지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인간의 신체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도 깊어서 다룰 수 없더라 라고 말을 했대요. 됐죠? 인간의 신체에 대한 지식 너무나도 깊어서 다룰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말이지. nobody, 부정어, 그 누구도 될 수가 없어요. 누가? 누구도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In the whole of anything. 그 어떤 것에서도, 어떤 것의 전체에서도, 어떤 것의 전체에서도 그 누구는 전문가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사과 하나만 연구해도 20년이 걸리는데. 그리고 지구상에서 간단한 생명체들도 전체로 연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데 오늘날 그 누구도 전체로서 전문가가 될 수 없다라는 건 이 지문에 따르자면 인간의 신체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식을 갖기는 어렵다라고 말하는 지문이 32번이었습니다. just as 문장, 그 문장 관련만 조심하시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말하는 지문이었습니다. 조금 어려우셨나 싶은데요. 그 33번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분이 좋아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33번입니다. 궁전은 지위를 강조하여 위협하는 목적을 갖고 설계되었고 유리는 집행자 역할을 했다. 여기가 빈칸이었던 것 같아요. 궁전이라는 것, 사실 건물이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건물에 있어서 특정한 요소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은 로비가 넓죠. 그리고 책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합니까? 조용히 자습하라는 역할을 은연중에 던집니다. 궁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궁전 같은 경우도 단순한 집은 아니었고요. 특정한 목적이 있었고 그 내부에 있는 유리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쉽고 간단하고 재미있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쉽습니다. Historically, 역사적으로 palaces, 이게 궁전이에요. 역사적으로 궁전들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집은 아니었어요. 궁전은 단순한 거처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뭐였어요? 빨간 펜, 세미콜론의 힘. 오히려 궁전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신중하게 만들어진 수동태 아니에요. 신중하게 만들어진 무대들이었습니다. 어떤 무대? 이렇게 설계된 뭐 하기 위해?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그리고
intimidate. 모르는 단어인가? 겁주다. 깊은 인상을 끼치고 겁을 주기 위해 설계된 무대들이었대요. 그래서 궁전은 겁을 주는 역할이었나요? 우린 이제 왜 겁을 주는 역할이었는지 다음 문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while 이러이러하면서 돌은 상징을 했지. 무엇을? 돌은 permanence, 이거 아는 단어지. 영원함, 영속성을 상징하고 strength, 힘을 상징하면서 glass offered something equally powerful, 소재 나왔네요. 돌은 영원함과 힘을 상징하면서 유리는 제공했습니다. 무엇인가 똑같이 강력한 것을 제공했대요. 우리 something은 뒤에서 형용사의 수식을 봤나요? 부사가 1차적으로 powerful을 수식하고 powerful이 그 다음으로 something 수식입니다. 자리 잘 보시고 powerful something 하면 문법적으로 안 되겠죠? 유리는 똑같이 강력한 무엇인가를 제공했습니다. 그게 바로 visibility, 가시성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가시성이라는 건 눈으로 뭔가 볼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유리는 어떤 기능을 했죠? 무엇인가 보게 하는, 들었나요? 무엇인가 보게 하는 강력한 기능을 했대요. 실제 사례로 한번 가볼까요? The introduction, 도입은 무엇이 도입되었어요? 거대한 창문들의 도입이야. 아마 규영아, 이 창문은 유리로 구성되어 있을 것 같아. 거대한 유리로 이루어진 창문들의 도입은 어디에서? 궁전들에서. 거대한 창문들의 도입은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언로 목적어 투부정사 rulers, 통치자들이, 지배자들이 literally 문자 그대로 뭐 하도록 했어요? look down upon, 투부정사 걸려 있습니다. 말 그대로 look down upon, 내려다보다. 말 그대로 깔보다. 누구를? 자신들의 subject, 국민들. 자신들의 국민들을 말 그대로 내려다보게 했어요. 어때요? 지위를 강조하나요? 하층민들, 이렇게 국민들을 내려다보게 했습니다. 이 상황은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앞문장 전체에 콤마 ing, 국민들을 말 그대로 내려다보게 해주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강조해 주었나요? 그들, 통치자들의 elevated, 고양된, 한 번 더 increased, 높아진 position, 지위를 강조한 겁니다. 그렇죠? 국민들과 통치자들을 놓고 보면 당연히 통치자가 지위가 더 높아요. 자신들의 높은 지위를 강조한 겁니다. Conversely, 대조적으로 이 거대한 창문들의 도입이라는 것은 또한 언로 목적어 투부정사인가 본데요.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국민들이 뭐 하도록? To gaze up at. 어떤 의미인가요? 안 외워도 되잖아요. gaze 보다고 up은 위로잖아요. 말 그대로 위로 올려다보게 해주었습니다. 누구를? 자신의 리더들, 자신의 지배자들, 자신의 통치자들, 자신의 군주들을 위로 올려다보게 해주었대요. 그럼 이거는 무엇을 만드는 건가요? 콤마 ing. 이것은 무엇을 만든 겁니까? A sense of awe. 말 그대로 awe예요. awe. 경외감. 경외감과 거리감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겁을 주는 걸 수도 있긴 하지만 조금만 더 다르게 보자면 이건 impress의 영향이었을 거예요. intimidate는 뒤에 나올 거고요. 이게 자체가 impress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어떤 인상을 준 건가요? 어떤 인상? 어떤 인상? 국민들이 위로 봄으로써 나와 너는 다르다. 거리감과 나를 경배하라와 같은 경외감이라는 인상을 심어 주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to impress라고 보면 뒤에서 to intimidate가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 궁전을 한번 보시면 이 느낌을 조금 더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전을 보면은 거대한 유리들은 뒤에서 잘 안 보이지만 저기 중앙에 그 빨간 벽돌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그 안에 있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그리고 저기 아치 밑에 많은 국민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저기 밖으로 나가갖고 나를 경배하라 라고 하게 되면 국민들은 몸을 굽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국민들을 깔보고 내려다보고 국민들은 여러분을 경외감과 거리감에 휩싸여서 보게 되면 이 자체가 특정한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졌을 겁니다. 예시를 한번 봐볼까요, 이제요? Consider. 우리 한번 고려해 봅시다. 무엇을? The Palace of Versailles. 이 베르사유 궁전이네요. 베르사유 궁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베르사유 궁전 중에서도 그 궁전의 Hall of Mirrors, 거울의 방. 거울이면 여기 유리 느낌 들지 않습니까? 거울의 방. 근데 그 거울의 방은 뭘까? Lined with. 자, 무엇으로 갖춰진, 무엇이 있는 정도로 보면 되겠는데요. 무엇으로 둘러싸진? Reflected, 반사된 표면들. 반사되는 표면들, surface 같은 경우 하면 유리 자체를 말하지 않을까요? 유리가 반사 표면이 있으니까요. 베르사유 궁전을 생각해보자. 그 중에서도 거울들의 방이 있지. 그건 반사되는 표면, 유리로 아마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주어 이 거울의 방은 나돈니, 버덜소 나올까? 있네. 나돈니, 버덜소. 잠깐만, 맞지? 나돈니, 버덜소. A뿐만 아니라 B도죠. 이건 동사병렬이네요. magnified 그리고 placed 동사병렬이었습니다. 반사되는 표면들인 유리로 가득 둘러싸여 있던 거울들의 방은 뭐했을 뿐만 아니라 magnified, 이거 강화시키다예요. 강화시키다. 무엇을? The grandeur. grandeu는 웅장함이죠. 그래서 그랜드 피아노, 큰 피아노죠. 자동차 중에 그랜저도 있죠. 무엇을 강화시켜 줬나요? 웅장함. 무엇의 웅장함? 그 장소의 웅장함을 강화시켰으며 뿐만 아니라 두었습니다. 누구를? 왕을. 어디에 두었어요, 승우? 어디에? 중심에 두었습니다. 어디의 중심? Dazzling display. 참 눈이 반짝거리는 장소의 중심? 눈이 반짝거리니까 뭐 휘황찬란한 정도로 휘황찬란한 공간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경외심과 거리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휘황찬란한 번쩍번쩍거리는 공간의 중심에 있었다면 빨간 펜, 이것은 무엇을 강화시켰나요? 빈칸도 괜찮습니까? 무엇을 강화시켰나? 그 왕의 절대적인 권위를 강화시켰던 거예요. 그렇죠. 신하들은 뒤에 쫙 있고 여러분은 왕으로서 휘황찬란한 공간의 중심에 딱 있으면 그것만큼 권위를 강화시키는 게 없네요. The use of glass, 유리의 사용은 어디에서? 장소들에서 유리의 사용은 주어 the use wasn't merely aesthetic. 유리의 사용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aesthetic한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 단어 꽤 나왔어요. 이나보고도 이 단어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원래 원뜻이 심미적인이잖아. 근데 심미적인이라는 건 도형은 아름다운이에요. 결국 미적인. 그치? 미적인. 궁전들에서의 유리의 사용은 단지 아름다움을 위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미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빨간 펜. 심미적인 것이 아니라 그와 반면에 오히려 무엇이었습니까? 궁전에서 유리의 사용은 전략적이었던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취했을까요? 뒤에 나올 내용 충분히 유추됩니다. 이제 Open sight lines, 열린 시야는, 열린 개방감? 뭐 그것도 나쁘지 않지만 열린 시야들은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무엇을? 어이구, 전략은 전략이네. 더 좋은 surveillance, 감시를 허락했습니다. 좀 이따 한번 봐볼게요. 열린 시야는 더 좋은 감시를 허락했고 그리고 더 좋은 통제를 허락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무엇을 보장하는 건가요? 콤마 ing 무엇을 보장합니까? The safety
and security of the ruling family. 안정과 보안을 됐습니까? 안정과 보안을 보장한 것입니다. 무엇에? 통치하는 가족, 왕가라고 할까요? 왕가? 통치하는 가족이니까 왕가의 안정과 보안을 보장했던 것입니다. 열려있는 개방된 시야라는 것은 감시와 통제를 가능하게 해주었고 이것은 왕가의 안정과 보안을 보장했대요. 그래서 courtiers, 이게 그 신하죠, 신하? courtiers, 신하. 그래서 코르테시 같은 경우가 뭐 공손함이란 뜻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코르테시. 다시 courtiers, 신하들과 visitors, 방문객들은 walk constantly, 끊임없이 인식하였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을 전치사 뒤에 ing인데 이번에 BPP의 구조니까는 수동태라는 거를 느낌 잡아야 될 것 같고 신하들과 방문객들은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했대. 이게 뭐 때문일까요? 유리 때문이죠. 결국에 관찰되고 있다라는 것은 contributing to 무엇에 기여했습니까? The atmosphere, 이런 분위기에 기여하였습니다. 어떤 분위기? 조심스러운 obedience, 이거는 복종이죠. 조심스러운 복종과 조심스러운 존경심의 분위기를 기여하게 되었던 겁니다. 좀 이따 사진 보시겠지만 이 유리의 방 같은 경우는 거울로 둘러싸여 있어서 반사된 표면으로 자신의 행동이 관찰되었어요. 그러면 복종과 존경심의 분위기를 만들 수밖에 없었겠죠. The very architecture, the very 명사 강조, 거의 다 왔네. 바로 그 건축물은 아마 궁전, 정확하게 말하면 유리가 가득 찬 이런 궁전과 같은 바로 그런 건축물은 딕테이트했던 겁니다. 지배하였던 거예요. dominate, 이런 건 괜찮죠?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버텨요. 딱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지배하였습니다. 무엇을? 사회적 행동을 지배했대. 당연히 그렇겠지. 관찰되고 있다니까요. 관찰되고 있으니까 행동을 조심스럽게 해야죠. 안 그러면 죽는데요. 사회적 행동을 지배했던 겁니다. 뭐 하면서? 여기가 빈칸이었죠? 빈칸 쉬웠어요. with glass acting as, with 명사 분사인가봐. 뭐 하면서? 유리가 작용하면서. 유리가 무엇으로 작용해? A silent, 조용한, enforcer, 집행자로서 작용하면서, 행동하면서. enforcer, 법을 가하는 사람, 힘을 가하는 사람, 집행자. 무엇에? of the power dynamic. 힘의 역동성의 조용한 집행자로서 유리가 행동하며 힘이라는 역학에 조용한 집행자로서 유리는 행동하면서 사회적 행동을 전부 다 좌지우지했던 게 유리로 둘러싸여진 구조였습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그림을 하나 보시게 될 건데요. 다 정리하셨으면 지워보고 그림 하나 봐볼 건데요. 우리가 신하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기 나온 방문객이라든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행동 가짐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저를 죽이려고 하는 반란군으로 지금 왔습니다. 가면을 쓰고 왔어요. 나 죽일 수 있어요? 여기가 아까 봤었던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이에요. 아마 이쪽 끝이 혹은 이쪽 앞에 끝이 눈에 반짝거리는 휘황찬란한 공간의 왕의 중심이 있었을 것 같고 표면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유리. 그러면 지금 기둥 뒤의 부분도 리플렉티브, 반사가 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뒤에 칼을 숨기고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칼을 숨기고 있는데 칼의 모습이 당연히 보이겠죠? 그러면 그 모습을 딱 보고 저 새끼 봐라, 저거 잡아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뭔가 주머니에 뭐 낫을 숨겼는데 괜히 막 이렇게 계속 막 불안하게 이러고 있으면은 반사된 표면으로
왕가는 결국에 어떤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반란은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기능은 에스테릭 단지 미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행동을 지배했었던 기능 33번 궁정과 관련된 소재였습니다. 저는 8시 반에 끝날 줄 알고 그래서 그 33번까지만 한다고 했는데 약속은 지켜야죠. 다음 시간에 34번 나오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다음 팀 이쪽으로도 바로 갈 거니까요. 모르시죠? 아유 어디 가셨던 순간에 진도를 막 나갔어요. 다음 시간에 34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할게요.